안녕하십니까.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. 저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요. 진료는 20년 이상을 하다 보니 각 연령대마다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이제 어느 정도 통계도 나오고 느낌도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약 50대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은 혀통증을 참 많이 호소하는 것 같고요. 안구 건조증이나 가슴 두근거림, 그리고 목에 이물감 같은 것들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목에 뭔가 낀 것 같기도 하고, 또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뱉어지고 삼키려고 해도 잘 안 삼켜지는, 그래서 무척 난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겪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병원을 가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면 이비인후과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내과적으로도 큰 이상이 없고, 주로 진단을 받으면 역류성 식도염 정도 진단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안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서 약을 복용하시다가 결국 자율신경의 이상은 아닌가 싶어서 이제 한의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근데 이런 목에 불편한 증상이 큰 원인이 없고 목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자율신경 실조는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있는데요.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할 때 두 신경계에 부조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가슴 답답함, 두근거림, 딸꾹질, 우울감, 메스꺼움, 구강 건조, 두통, 손발 저림, 불면, 안면 홍조와 같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. 목의 이물감도 이 증상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. 목의 이물감은 한의학적인 용어로 매핵기라고도 합니다. 목에 뭔가 매실씨나 매화씨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서 걸려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매핵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. 우리가 목에 이물감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지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증상인지 아는 것이 필요해요.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목에 이물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, 즉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약간 타들어가는 느낌도 있고,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쉰 목소리, 또 소화불량, 또 이런 후두가 불편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 자율신경 실조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고 내과적으로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소화기 증상이나 또 목에서 타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식도의 증상들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증상이 없을 때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받더라도 그 약을 받아서 복용해 보시고, 복용 후에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확실히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신경성 목의 이물감일 확률이 높습니다. 평소에 생각이 많고 이런 것 저런 거 결정을 잘 못하고 갈등이 심한 분은 더 이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.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, 입사나 퇴사와 같이 큰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, 결혼, 이혼 이런 것처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, 그리고 뭔가 더 더해진다면 갱년기 증상 같은 증상이 함께 겹쳐져서 올 때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심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.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불승강이라고 해서 기가 오르내지 못하고 한 곳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기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던 게 목에 딱 걸렸을 때 이물감이 나타납니다. 이때 치료하는 방법을 소간이기 해울이라고 하는데요. 간기가 울결된 것을 흩어지게 하고, 이기, 기운을 잘 돌리고, 해울, 뭔가 걸려서 뭉쳐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을 소간이기 해울이라고 해요. 여기에 쓰는 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바나 후박탕이고 또 하나는 감이사칠탕입니다. 둘 다 바나 후박, 생강 이런 약들이 들어가요. 근데 이제 바나 후박탕 같은 경우는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, 감이사칠탕은 단순히 목에 뭔가 걸리고 신경 많이 쓸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집에서는 이런 바나 같은 약초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. 이 바나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제를 해서 바나의 독을 없애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드시기를 권하고요. 댁에서 이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좀 바나처럼 맵고 순환시키는 약초들이 필요한데요. 향부자, 생강, 그리고 진피 같은 것들이 크게 부담도 없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물 500cc에 향부자 4g, 또 진피 4g, 생강 4g을 넣어서 함께 끓여가지고 한 300cc 정도 만든 다음에 100cc씩 식후에 한 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3잔 드셔도 크게 무리 없고요. 오래 드셔도 괜찮아요. 다만 마른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살도 빠지고 더 건조해지고 또 그래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마른 분들은 여기에다가 대추를 4g 넣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율신경계의 균형은 과로나 스트레스 또 일상생활에 불균형이 있을 때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을 때 깨지기가 쉽습니다.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, 영양 있는 음식, 적절한 휴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모든 건강의 기본입니다.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 드실 때 너무 찬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드시고 또 이게 심한 분들 그러면서 순환도 안 되고 좀 통통하신 분들은 아까 생강, 향부자, 진피 같은 것들을 끓여놓고 수시로 복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따뜻하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삶이 내가 신경 쓰는 것들을 좀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몸은 훨씬 더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다음번에 저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